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많이 봤어요.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걸. 교육을 그 즉시 중단하셔야 돼요. 그 즉시 모든 걸 중단하시고 클리닉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학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에 왜 집착할까요? 일단은 어려서 영어를 시작하면 유리하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는 계세요. 영어를 빨리 끝내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찍 영어를 시작시켜서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는 그냥 생활로 녹여들게 만들고 다른 과목들에 좀 더 집중해서 점수를 높이려는 입시 전략이 상당히 많이 관여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입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데다가 특목고나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를 무조건 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영어를 오래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조기 교육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시니까 네. 실제로 조기 교육을 하면 좀 효과가 괜찮나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많이 봤어요. 조기 교육을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교육에 초점을 두고서 조기에 시키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들은 잘 됐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 학원 전문가라고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녀보면서 이 학원 시설이 어떻고 저 학원은 광고를 잘하고 이 학원은 건물이 좋고 이런 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본질은 보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 있는 학원을 보내는 걸로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찍 시작한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독이 돼요. 그런 거 좀 많이 봤습니다. 독이 된다는 좀 어떤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제대로 실력이 쌓이지 않고 이 학원에서 그냥 책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은 연필 자국 되게 많이 나 있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교과서 외의 것들을 물어보면은 영어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 학원 별로네 라면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요. 그럼 그 학원도 제대로 알아보고 옮기면 괜찮은데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게 교육 전문가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 엄마들의 평가, 그걸 보고 그 학원에 누가 중간고사에서 몇 점 맞았느니 전교 몇 등 했느니 하는 현수막을 보시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들어가셔서 정작 물어보셔야 될 교육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시설, 원비, 시간, 다른 학원과의 스케줄 이런 거를 주로 고려하셔가지고 학원을 결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원래 해결됐어야 되는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굉장히 폭풍 성장을 해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영어를 학습한 기간은 늘어났지만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걸. 그리고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레벨 테스트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내가 영어를 했던 거를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그런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은 신경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도 와갖고 레벨 테스트를 받은 애들 중에 다른 학원 몇 군데 갔다 왔다라는 애들하고 여기가 처음이라는 애들하고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뭐 잘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영어 외적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귀엽고 올바른 애예요. 근데 학원 문 앞에서 안 들어온다고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보니까 같은 층에 있는 저희 화장실에 들어가서 40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저희 플래짐 와갖고 그날은 레벨 테스트 안 했어요. 그냥 놀다 가자. 우리 운동장 봤지? 놀다 가자 해서 진짜로 놀았거든요. 한 20분 피구 해주고 축구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마음이 열려버려가지고 레벨 테스트하고 등록하고 갔어요. 이거는 엄마가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그거를 애를 보면서 엄마 굉장히 당황하셨죠. 2주 뒤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너 말 안 들으면 플레이짐 끊는다. 이게 그 아이한테 가장 강력한 협박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클리닉 개념이거든요. 학원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학습 행동을 시작을 해요. 저희는 방향을 그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완전히 다친 아이가 오면은 실제로 와서 20분, 30분 놀다가 그냥 간 애도 있어요. 그 아이 어머니께 오늘 모의 수업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모의 수업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아이가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마음 그릇이 좀 더 넓어지고 단단해지면 그때 다시 찾아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이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감동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아이 2년 뒤에 다시 왔습니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너 예전에 그랬던 거 기억나냐? 그럼 아 쌤, 흑역사 얘기하지 마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 보면서 와 진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영어가 제일 싫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사명감 느끼고 오히려 저희는 승부욕을 느껴요. 너 내가 영어 재밌어하게 바꿔준다. 내가 누가이기나 해보자. 실제로 그런 애들 많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전문으로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중학생 되면 내신 준비해야 되거든요. 따당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중등부 과정이 생겼어요. 그 애들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조기교육을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원을 좀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이 좀 있으실까요? 아이를 보는 학원을 고르셔야 돼요. 보통 학원에서는 전화 많이 오는 학부모들을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과 상담 많이 해야 돼요. 아이에 대해서. 처음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을 때나 상담 전화 때나 아이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아이의 성취도만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마음그릇, 아이의 태도, 영어에 대한 아이의 현재 주소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신다면 최소한 헛돈을 쓰시진 않으실 거고 아이가 마음 쪽으로 상처받거나 마음을 닫는다거나 그런 일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기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아이를 네.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땐 좀 어떻게 해요? 조기 교육을 시키셨을 때 아이가 잘못됐다 싶으시면은 교육을 그 즉시 중단하셔야 돼요. 조기 교육의 포커스는 조기가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싶으시면은 일단 모든 걸 중지하시고 정작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자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클리닉 같은 마음 치유 같은 과정이 훨씬 필요하고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이성적인 논리보다 본능적인 감성이 더 앞서요. 그 감성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그러면 주변에서 보호자인 어른들이 그 아이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 즉시 그 컨텐츠를 중단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쪽상담소 이런 데 보면은 감히 저희가 오은영 박사님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딱 끊고 완전 다른 컨텐츠를 제안을 해주시잖아요. 솔루션을. 근데 그 솔루션을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세요. 근데 실행을 하고 나면 확실히 바뀌는 게 보이죠.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상상하기도 싫지만 꿈만 같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멈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기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다 싶으실 때는 그 즉시 모든 걸 중단하시고 클리닉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여기 플레이짐이 영어학원계 오은영 박사님이네요.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데 운동장을 가진 학원은 없거든요. 저도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운동장은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설명을 드려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회초리라고. 숙제 안 해오면 운동장 안 보낸다 이러면 다 해와요. 저희는 단순히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이런 교육 외에 좀 더 아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해놓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클리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패러다임이거든요. 영어 교육계에서는. 저희가 꿈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어 교육계의 오은영 선생님이 되는 거. 잘 가르치는 학원,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마음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빚어주는 그런 공방이 되고 싶습니다.